샬롬. 9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야곱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. 그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바로를 두 번이나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 앞부분에 나옵니다. 여러분,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. 한 이방 저 변들 위에 시골 초을로가 바로 앞에 왔을 때 오히려 바로를 축복한다는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? 야곱은 이미 그 안에 깊은 정체성의 회복과 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.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로부터 받고 또 자신에게까지 흘러내려왔고 앞으로 후대에까지 물려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.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과 공동체라는, 가족이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이 도리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, 그 어느 것도 무서울 것이 없었던, 감히 그 앞에서 머리도 들 수 없을 만한 그런 존재였던 바로 앞에 나아가서도 당당하게 바로를 도리어 축복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.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. 그러나 나의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야곱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는 잠시 머무는 거류민에 불과하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에게 더 많은 유업이 있고 더 많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분깃이 있기 때문이죠. 오늘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애굽 토지법에 대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기근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책임자인 요셉에게 나오죠.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. 그래서 그 식량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을 다 바로에게 팔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 다음에 와서는 토지마저 바로에게 판매하게 됩니다. 모든 국가의 토지가 제사장들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 바로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. 요셉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어떤 수탈하거나 또 백성들 안에서, 국가 안에서 어떤 불합리함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무사한 정책을 펼칩니다. 토지의 소유권은 바로에게, 국가에게 이제 귀속되었지만 그러나 토지의 사용권은 여전히 그 토지를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남겨둡니다. 그래서 그 토지를 사용하여서 그 토지 소산의 20%만 세금으로 내게 하고 나머지 80%는 이 원래 그 토지의 주인들의 삶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.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. 이것을 성경 오늘 이 창세기 27장 뒷부분에서는 애굽의 토지법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명칭까지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현대적인 의미 혹은 성경 레위기 25장에 근거한 의미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토지법입니다. 그러나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정황들을 보았을 때는 획기적인 일이었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반겨했다라고까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. 일종의 토지 국유화를 통한 공개념의 시행이었죠. 이것을 통해서 그 기근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또 계층 간의 갈등, 또 지역 간의 갈등, 이 모든 것들을, 경제적인 모든 불합리의 문제의 씨앗들을 요셉은 잘 정리해
해 두고 있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부동산 문제, 즉 토지 문제입니다. 토지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거래하게 하고 어떻게 소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우리 이 역사와 사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. 그것으로 큰 시혜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인생의 기본적인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. 자본주의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모든 시장 경제의 룰을 자유에 맡기는 것입니다. 토지도 그래서 그렇게 거래할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. 그러나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캐나다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. 칼 폴란이라는 헝가리의 출신의 경제학자는 지금 오히려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. 그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사유화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노동, 또 하나는 토지, 또 공공 영역의 서비스,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유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. 레위기 25장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깊이 되뇌이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토지는 다 내 것이니 너희가 토지를 팔지 말아라. 너희는 이 땅의 거류민일 뿐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, 분명히 그것이 레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시행되는 것이 인간의 탐욕과 또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또 우리가 보아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좀 더 정의롭고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서 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. 더 이상 이 사회의 부조리들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겠죠. 자본주의의 이 질서 안에서 토지의 공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또 지켜나갈 수 있는가,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성경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성찰해보고 하나하나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주말입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햇살만큼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, 또 주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샬롬.